네, 오늘 웨비나에서 같이 살펴볼 아젠다는 대학 혁신의 배경 및 문제점, 데이터 기반 IR과 성과 관리,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 그리고 시각적 분석 도구 태블로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입니다. 네, 대학 혁신의 배경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학 혁신의 배경은 크게 보면 기술의 발전, 첫 번째 기술의 발전입니다.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은 교육 방법, 학습 경험, 학문적 활동을 혁신하고자 하는 동력이 됩니다. 디지털 기술, 온라인 교육, 플랫폼, 학습 분석은 대학 환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글로벌 경쟁과 산업 요구 변화입니다. 글로벌 경제에서 대학은 핵심적인 역할을 맡고 있으며 산업 현장의 요구도 급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학은 산업 요구와 시장 변화에 적응하며 혁신적인 교육과 연구를 추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학생 중심의 교육 관점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양한 학습 스타일과 요구에 맞추어 교육을 개선하고 학생 중심의 교육 모델을 채택하는 추세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참여와 창의성을 중시하는 교육 방법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다양성과 포용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하면서 대학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에게 공평하고 효과적인 교육을 제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로 비용과 효율성의 중요성입니다. 학비 부담이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대학은 비용 효율성을 높이면서도 품질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대학 혁신의 문제점입니다. 문제점으로 들 수 있는 것 첫째로 전통적인 제도와 체계입니다. 대학은 전통적인 제도와 체제에 얽매여 혁신을 추진하기가 어렵습니다. 학문적 관행, 교육체계, 지위와 역할에 대한 관습이 혁신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둘째로 비용 및 자원 부족입니다. 대학이 진정한 혁신을 추진하려면 충분한 자원과 금융이 필요하지만 이는 많은 대학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특히 예산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혁신을 위한 투자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학문과 산업 간 연계 부족입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현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과의 간극이 커지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워집니다. 네 번째, 학문적 경계와 협력의 어려움입니다. 전통적인 학문적 경계와 학문 간 협력의 부재가 혁신을 제한하는 문제점 중 하나입니다. 학문 분야 간의 상호작용이 적을 경우 창의성과 혁신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학문과 산업 간 연계 부족입니다.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현업에서 요구하는 기술 및 노동시장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산업 현장과의 간극이 커지며 취업 경쟁력을 높이기 어려워집니다. 여섯 번째로 문화적인 저항입니다. 혁신은 종종 전통적인 문화나 체제에 대한 저항과 부담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학교 내부에서의 조직 문화, 교수들의 강의 방식, 학생들의 학습 습관 등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극복하고 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정책적, 조직적, 문화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대학 혁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IR과 성과관리입니다. 기존에도 성과관리 관련된 조직은 대학에 많이 있었는데 IR 센터라는 것이 설립되는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 같습니다. IR 센터라는 거의 어떤 개념에 대해서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전문가들마다 약간씩 다른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대학 차원의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정책개발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을 IR이라고 하고, 시대의 상황과 요구에 따라 발전하며 대학이 직면한 문제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IR 센터는 대학이 사회적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혁신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둘째로 IR 기반의 혁신의 방향성은 첫 번째, 의사결정권자의 확장입니다. 과거에 고위 리더십의 전유물이었던 의사결정이라는 부분이 이런 IR 기반으로 이루어지면서 모든 구성원으로 확장된다는 의미입니다. 모든 구성원이라고 하면 학생, 교수, 직원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IR 데이터의 네트워크화입니다. 이런 데이터 중심의 어떤 그런 활동을 하다 보니 이제 이런 데이터들을 네트워크화한다. 결국 허브화한다는 게 되겠죠. 유일한 진실의 원천. 그것은 single source of truth라고도 하죠. 이러한 것을 데이터 접근과 활용, 네트워크 구축 및 전문성 제고로 네트워크화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학생 중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됩니다. 과거에 대학 경영자 관점의 IR이었다고 하면 이를테면 학생 등록, 유지, 졸업 이런 어떤 활동들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리고 학생들의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관점으로 IR을 한다라는 이런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플랫폼 아키텍처입니다. 대학의 IR 센터에서 구성하는 데이터 허브 또는 데이터 플랫폼 등은 크게 보면 빅데이터 플랫폼의 어떤 하나의 방법론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본 슬라이드에서 제시하는 것은 빅데이터 플랫폼 또는 빅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의 전형적인 레퍼런스 모델입니다. 소스 시스템에는 주로 비정형, 전형, 반정형 이런 데이터들이 있고요. 주로 정형 데이터 같은 것들은 경형 DW 같은 형태가 될 거고요. 비정형 데이터라는 것은 다큐먼트나 텍스트 이런 데이터들이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외부 데이터 이런 것들이 수집 영역으로 통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들어올 경우에는 보통 스트리밍 프로세스를 타게 되고요. 배치 형태로 스케줄이 걸려서 들어오는 경우는 배치 프로세스를 타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들을 빅데이터의 경우에는 주로 데이터 레이크라는 곳에 쌓아두게 되고, 이를 직접 분석하거나 혹은 KPI 등을 계산하게 될 경우에는 DW를 별도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 레이크 또는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만들어진 데이터들을 실제로 소비하는 레이어에서는 데이터 서비스 또는 머신러닝 등등의 어떤 레이어를 갖게 되고요. 이걸 실제로 사용하는 그런 소비 계층은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이 되겠죠. 이를테면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또는 앱, 또는 생성형 AI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대학의 데이터 허브 아키텍처의 사례입니다. 교육,
연구행정, 경영정보 DW, 그리고 외부 데이터 등을 수집하여 데이터 허브에서 가공해서 AI 또는 홈페이지, 외부 시스템 또는 앱들이 서비스를 소비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허브는 소스 시스템과 연결하여 필요한 곳에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허브를 구축하는 일은 다소 IT 기술이 많이 사용되지만 소스 시스템 데이터에 대한 이해, 외부 서비스 컨슈머의 입장을 이해하는 대학 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또는 업무 전문가가 설계에 참여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요소로는 ETL, DW, 빅데이터, API 서비스, 인증 서비스, AI, 추천 알고리즘 등이 사용됩니다. 다음은 태블로를 활용한 예시 화면인데요. 콜로라도 대학교의 신입생 분석 화면입니다. 신입생 수의 추이를 분석하고 인구 통계학적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재정적 지원 상태와 트랜스퍼 그룹, 엔트리 클래스 레벨, 그리고 인종에 대한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화면은 대학 리텐션과 그레듀에이트의 종류에 따라 선택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리텐션에 대한 관리는 미국에서는 대학에서 오래전부터 해왔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 번째 대시보드는 어디에 있는 기관에서 콜로라도 대학으로 트랜스퍼 하였는지에 대해서 지도로 도식화한 것입니다. 이렇듯 지도로 도식화하는 표현은 태블로의 특별한 강점이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콜로라도 주립대학의 학생들이 어디에 사는지 분포와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분류하여 표로 표시한 시각화의 사례입니다. 학생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 또는 퇴학할 때까지의 경험과 행동을 단계적으로 살펴보는 데이터 기반의 분석입니다. 이는 학생의 여정을 이해하고 학습 경로, 성과, 학업 행동, 진로 선택 등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해 사용됩니다. 학생 라이프 사이클은 보통 다음과 같은 주요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모집 및 입학 단계가 첫 번째입니다. 대학 학생 라이프 사이클은 학생이 대학에 입학하기 전의 단계부터 시작됩니다. 모집 활동, 입학 시험 결과, 지원서 정보 등을 분석하여 대학에 입학한 학생 프로필을 형성합니다. 두 번째 단계로 학업 기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이 실제로 대학에 입학하여 학업을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수업 참여, 학점 획득, 학문적 성과 등을 포함한 학업 활동이 기록되고 분석됩니다. 세 번째 단계로 행동 및 참여입니다. 학생이 대학생활 동안 참여한 활동, 동아리, 프로젝트 등의 행동들이 이 단계에서 분석됩니다. 학생이 참여하는 활동은 학문적 성장과 더불어 종합적인 학습 경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로 학업적 성과평가입니다. 학업적 성과평가는 학생의 학점, 시험 성적, 프로젝트 성과 등을 평가하고 학문적 성취를 측정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이 학문적으로 얼마나 성공적인지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커리어 및 진로입니다. 학업을 마치면 학생들은 졸업 또는 퇴학 단계에 진입합니다. 이 단계에서는 학생의 졸업 및 진로 선택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대학에서의 경험이 어떻게 학생의 진로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합니다.
이탈 및 퇴학. 일부 학생들은 대학을 중도에 이탈하거나 퇴학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를 이해하고 대학이 학생들을 지원하는데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만 최근의 트렌드로서는 이러한 학업적인 성과에 추가로 그 위의 단계인 활동, 여러 가지 활동, 프로젝트, 동아리 활동 이런 부분들도 평가에 많은 간접적인 지표로 활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유는 역량 중심으로 학생을 키워나가야 하는데 이런 이후 진로에 많이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학업 성적만을 가지고 평가하는 것은 많이 편향되어 있다고 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통해 대학은 학생들의 다양한 단계에서 발생하는 특성과 동향을 이해하고 이를 기반으로 학생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선, 학생들의 성공적인 학업 완수를 위한 전략을 개발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라이프 사이클 분석은 학생 중심의 교육을 지원하고 학생 경험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본 예시 화면에서는 공개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생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만들어 본 것인데요. 단계를 신입생 단계, 그리고 재학 단계, 그리고 진로 단계로 이렇게 분류를 해서 세 단계로 좀 단순화시켜서 데이터 기준으로 분석할 수 있는 것들을 시각화를 해본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시 화면에서는 입학 시점의 데이터를 대학별로 비교 분석하는 대시보드의 예시입니다. 신입생 분석으로 대학 정원, 경쟁률, 지원자, 입학자 수 정도를 분석을 하고요. 입학자는 출신고, 이를테면 외국어고, 자사고 이런 종류의 출신고별로, 그리고 경쟁률은 학과별, 연도별 이렇게 트렌드를 분석을 하는 것을 예시로 보여드립니다. 다음 예시 화면은 스토리의 두 번째 단계로서 재학 시점의 데이터 분석입니다. 재학생 수, 재적 학생 수, 중도 탈락 학생 수 및 비율, 재학생 충원율 등을 측정합니다. 학교별로 학생 정원수 대비 충원율을 비교하고 계열별로 재적 학생을 분석하며 중도 탈락 사유에 대해서도 분석합니다. 맨 밑에 화면에는 상세 분석들을 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학생 라이프 사이클의 세 번째 단계로 졸업생 진로 현황을 분석한 예시입니다. 졸업자 수, 취업자 수, 취업률, 진학자 수, 진학률 등을 지표로 하고 상단에 스코어 카드 형태로 배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학교별로 각각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맨 하단에는 취업자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으로 취업했는지, 국내 기업으로 취업했는지, 그리고 진학자 수에 대해서는 해외 대학원으로 갔는지, 국내 대학원으로 갔는지 정도로 나누어서 비교할 수 있도록 상세적으로 분석을 해 놓았습니다. 이것으로 학생 라이프 사이클 분석을 스토리로 어떻게 구성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간략한 샘플을 활용하여 같이 리뷰해 보았습니다. 대학 빅데이터는 대학 내외의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여 정책 수립, 의사결정, 평가 등 다양한 활동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IR 센터가 제공하는 이러한 성과 분석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기대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대학의 전략적 의사결정 지원입니다. IR 센터가 제공하는 데이터 분석 결과는 대학 리더십에게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학생 성취, 교육 품질, 재정 상태 등과 관련된 데이터를 통해 대학 리더들은 효과적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둘째로, 평가 및 품질 개선입니다. IR 센터는 학사 성과, 교육 프로그램 효과, 교육 서비스 품질 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며 이를 통해 대학은 자체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개선점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자체 효율성 평가입니다. 대학 내에서 자원할당, 운영 프로세스 등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강의실 이용률, 교원 자원 분배 등을 최적화함으로써 자원을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인증 및 평가에 대한 대비입니다. 대학이 교육기관 인증이나 평가에 참여하는 경우 IR 센터는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자체적으로 문제를 식별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 효과들은 대학의 목표, 우선순위, 현재 상태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IR 센터는 전략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전반적인 운영을 개선하고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둘째로 향후 과제입니다. 대학 IR 센터의 향후 과제는 빠르게 변화하는 교육 환경과 기술 동향에 대응하여 더 나은 데이터 활용 및 분석을 통해 대학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몇 가지 중요한 향후 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데이터 통합 및 품질 개선입니다. 다양한 부서와 시스템에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합하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관된 데이터를 수집 및 저장 프로세스를 개발하여 데이터의 일관성과 정확성을 보장하며 데이터 표준을 정의하고 향후 비교 및 분석이 용이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로 고급 분석 기술 적용입니다. 머신러닝, 딥러닝, 예측 분석 등과 같은 고급 분석 기술을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더 정교한 예측과 통찰력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대학은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고 더 효과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용자 지향적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개발해야 합니다. 데이터 시각화는 의사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IR 센터는 사용자 지향적이며 직관적인 시각화 도구를 개발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데이터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전에 살펴본 태블로와 같은 시각적 분석 도구는 이러한 니즈에 잘 부합하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넷째로 산업협력 강화입니다. 산업계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대학이 산업 요구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산업체의 요구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대학의 교육 및 연구가 현장에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섯째로 학생 경험과 학습 분석입니다.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생을 이러한 분석에 참여시키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습 경험을 분석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생들의 행동, 패턴, 성과 등을 분석하여 학습 효과를 최적화하고 학생들의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학습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여섯 번째로 학생 간 협력과 국제화입니다. 다른 대학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제화된 데이터 교환 및 분석에 대비하여 교류 및 협력 플랫폼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교육 동향 및
연구 결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향후 과제를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과제들은 대학 IR 센터가 더 나은 의사결정과 전략 수립을 지원하고 대학 전반의 효율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까지 참석해서 웨비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자유롭게 Q&A에 남겨주시거나 box@dfocus.net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